대통령이 인기도 없는데 만찬에서 성과를 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여당 같은 편끼리 서로 갈라져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집권 여당 혹은 정부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빈손 만찬 이후에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털고 가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32번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야 비대위원장이니까 이게 안 한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특검 문제, 예.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죠. 우리 당의 당장 현안이고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또 표결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 있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네.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 대변인의 개인 의견일 수 있겠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독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공감할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조만간 마치 이 얘기를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독대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장, 양측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사실관계만 따져놓고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치와 사법의 영역에서 사실상 블랙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뭐 누구나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할 것 같아요. 예. 거부권을. 그러면 이제 국회에 오면 다시 이제 표결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슈가 돼 있고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이제 이 무혐의 결정 이게 지금 2심 선고에서 전주가 유죄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자, 그 문제가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일쯤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 이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뭐 불기소 결정 이걸 아마 조만간 내릴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문제가 또 최근에 공천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은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이거 다 거짓 뉴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예.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지금 핫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현실이다. 그것도 국민 여론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꽤 관심들도 많고 예. 또 지금 현재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용산이 부인하고 싶어도 이 문제는 현실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이 제용 오면 예. 국회의원들 무기명 투표할 건데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8명 중에 8명만 지금 이탈하면 통과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상식 아닌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거고 대통령실은 뭐 그런 거 갖고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건데 논의하고 싶지 않건 말건 간에 어쨌건 현실화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 외면한다고 외면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당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논의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일체 용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당은 당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이게 지금 제2요구가 제대로 될지 이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그 독대 핵심 중에 한동훈 대표가 뭐 들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독대 혹은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는 표현도 썼고 아니 면담 요청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지 이게 언론에 흘리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독대가 007 작전이라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냐. 여기서 독대라는 단어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으로 바꿔보면 아니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든. 그리고 독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뭔가 한동훈 대표도 의정 갈등보다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확실히 좀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라는 건 따로 만나고 싶다 아닙니까? 따로 만나고 싶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 대통령이 굉장히 명고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 갈등보다는 저는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언급했을 때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만나서 얘기할 건 김건희 여사 얘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거다 이 말씀하시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공이 여당 대표한테 오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심중으로 알아야 판단할 것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없이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는 자체, 피하는 것 자체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 무책임한 것이고 스스로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 한동훈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나 메시지나 뭐 어떤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지 않고 독대에 대한 요청을 했다면 참 속 좁고 교활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화 메시지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대 요청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불행해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소리볼 게 없지요. 여당 대표로서 공이 넘어오면 결정을 하면 됩니다. 8명만 찬성을 하면 특검이 통과되고 그때는 독대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놈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뭐 국정 운영에 민생을 가지고 지금 독대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니 본인한테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독대를 밀려서 하는 독대,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일부 의견이지 않지만 합니다만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는 그제밤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산으로부터. 그런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시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민심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힘입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 여러 비판 없이 절대적으로 지지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빈손 만찬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사실 뭐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이 민심,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던 건 사실상 요즘 일련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의 정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어떤 의도, 강력한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불통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왜 좀 세게 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잘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만찬 때 대통령한테 원전 얘기를 계속했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원전 부분이 국민들이 체코 원전 수주 24조 원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대 요청을 할 때 대통령과 이제 끝나고 나서 걸어갈 때 그때 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그때도 보면 정무수석한테 귓속말로 독대를 조금 중재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63%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7개월째 이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확실한 어떤 의지의 표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근데 김경부 대변인,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못지않게 김금인 대변인도 용산에서 근무하셔서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성정을. 막 대통령이 원전 얘기하고 양자역학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여사 문제가요. 네. 혹은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세코 원전 24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일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24조 원이라는 수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 와닿는다는 거죠. 그 문제는 결국은 근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그게 독대 요청 보도에 못 쳐서 원전 때문에 언론 플레이, 한동훈 대표 언론 플레이에 이런 윤 대통령의 원전 성과 묻혔다고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원전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 그러니까 20, 30명이 다 있는데 이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건 지레짐작이 돼서 너무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미지 지금 굉장히 강하고 뭔가 말을 했을 때 듣지 않고 그런다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예. 대통령이 좀 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팩트에 근거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 상황이 좀 지나면 얘기를 듣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잘 몰라서 일단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 뭐냐면 예.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깔아놓고 예. 그다음에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갑자기 반문해서 죄송했는데 다만 저도 바로 안 와닿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뭐 항상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긴 해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절대적으로. 국민 눈높이. 뭐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는 받아서는 안 돼. 지금 오히려 의정 갈등은 일단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 용산에 박혀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의정 갈등보다 한층 더 나가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무조건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도 들려서요. 제 분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 저런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인 게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토론회를 하면서 시행팀과 유예팀이 찬반 나눠서 토론한 장면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뭐 리버스 투자 때문에 굉장히 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보면 양쪽의 어떤 입장들을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아마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지역 내려가면 많은 그 지역 국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예.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이 윤석열 정부 임기를 정말 성과를 내고 잘 끝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에서 문제 제기할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별로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어제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사 문제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 누구도 김자를 꺼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대통령 고유의 어떤 문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야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특히 한 20년 동안 같이 있으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또 본인은 여당의 대표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그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누가 할 것인가?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번에 제2요구 거부권 행사에서 또 부결이 되면 또 아마 민주당은 또 올 겁니다. 그러면 10월 달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 내리고 등등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당도 나름대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를 대통령하고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아니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 왜냐?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8표만 이탈해도 뭔가 국민의힘이 대호 단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대표가 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사과. 근데 이제 아마 용산 내부 기류 중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왜 도대체 수비가 안 되냐, 방어를 못 하냐, 국민의힘에 이런 불만도 동시에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